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밤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이 무더위가 있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관광의 피크입니다.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여름이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우선 해가 낮이 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청명합니다. 이 관광이라는 그 뜻은 한자로 보면은 이 빛을 구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볼관자에 빛광자죠. 빛을 구경한다. 이것이 실감 나는 게 유럽을 여행을 할 때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를 여름에 여행을 하면은 그 멋진 하늘, 투명한 푸른색의 하늘, 그리고 지중해 그 사이에 있는 대리석 건물, 이게 멋진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휴가철인데 관광의 피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시사 문제, 북핵 문제를 떠나서 좀 느긋하게 이 관광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하면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만든 좋은 제도인 세계문화유산이 금방 연상이 됩니다. 요사이 관광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자마자 묻는 게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되어 있다면 야, 굉장한 걸 본다는 보람을 느끼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좀 이류 삼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등수를 매기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문화유산 제도가 있음으로써 아주 귀중한 거, 거창한 거, 아름다운 것에도 그것을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그 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류의 문화재를 보존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너도 나도 관광 차원에서 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또 하나 올라갔습니다. 산사, 산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죠. 산사 7곳이 한국의 13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문화자연유산을 포괄한 겁니다만은 13개 중에서 우리는 11개는 문화유산이고 2개가 자연유산입니다. 이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30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한국이 신청한 산사를 세계유산 중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7개의 산사는 첫째 양산통도사, 영주부석사, 안동봉정사, 보은법주사, 공주마곡사, 순천서남사, 해남대흥사로 되었습니다. 왜 이 절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뭐 별도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이게 신라시대 때 지은 절 등등 해가지고 역사도 있고, 영주부석사는 부석사 무량수전 그 건물이 가장 아름다운 고대 건축물로 꼽히는데, 한때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고려 말에 지은 것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봉정사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안동 봉정사가 더 오래된 것임이 복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등등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거 외우기 시합도 합니다만은 뭐가 지금 올라 있느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는 한국의 문화재들. 첫째, 석굴암 불국사, 합쳐서 하나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대장경을 보존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고 경주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그다음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 왕릉, 동구릉에 있는 것 등등 한국의 역사마을로서 하회와 양동, 그리고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 13건입니다. 북한에는 2개가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유적지구, 합치면은 한민족 유산, 세계문화유산이 15건입니다. 이 중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자연유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의 이제 문화유산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계 국가별 랭킹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국가별 랭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리스트를 뽑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랭킹.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 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나라가 1년만 1, 2년 빼고는 계속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문명 그리고 르네상스, 이 2가지죠.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등재된 이유는 2개입니다. 하나는 천년 계속된 로마가 남긴 콜로세움이라든지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입니다. 역시 르네상스 때 피렌체, 로마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그 위대한 유산들이 많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 등등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54개입니다. 54개. 이탈리아와 경쟁을 벌였던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입니다. 근데 요새 스페인이 밀리고 2등으로 올라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53개입니다. 53개. 53개입니다. 머지않아 중국이 제일 많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또 등록 경쟁을 벌립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별로 지금 그런 등록 경쟁을 벌리지 않는데 중국은 아주 매우 열심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등이 스페인입니다. 47등. 스페인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스페인에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문화의 복합성입니다. 즉 800년 동안 이슬람이 스페인을 지배했습니다.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800년 동안. 마지막에 1492년에 그라나다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또 수복을 하는데 한 또 8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남긴 유적들이 주로 안달루시아 지방에 많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 그 다음에 세빌리아,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에 가면은 메조키트라고 불리는 대모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는 또 성당이 또 서 있습니다. 성당과 모스크의 복합적인, 또 한쪽에는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예배당도 있고, 바로 스페인의 매력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존하고 있다. 이건 좋은 역사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중앙청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일제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보존했었어야죠. 일제가 만든 건물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중앙청 건물로 쓰였던 것인데, 이것을 김영삼 때 정권 때 없애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건물 하나를 단순히 일제가 지었다는 걸 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했다면 지금 스페인에는 남아있을 건물이 없죠. 기독교가 수복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슬람 건물 다 없애버렸다면 알함브라 궁전도 날아가고 메조키트도 날아가 버리고, 지금 아마 스페인은 가난에 찌들고 있을 겁니다. 스페인의 관광 수입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44개씩입니다.
공동 4등이에요. 6등이 인도입니다. 인도. 지금 37개를 등록을 했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인도와 중국이 자웅을 다툴 텐데 인도가 저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인도도 이게 문화적으로 복잡한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은 중요한 건물, 예컨대 타지마할 같은 건물은 무갈 제국에서 만들었는데 주로 이슬람 건축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무갈 제국도 이슬람 정권이었어요.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플러스 불교 이런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면은 문화적 유산도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 좋아하는데 단일민족으로 나가다가는 이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성이 아주 약화되는 것이죠. 인도가 지금 보니까 6등이네요. 7등이 멕시코입니다.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멕시코가 35개입니다. 멕시코 살인사건 많이 나고 뭐 부정부패 이런데 문화유산 세계에서 7번째. 왜 그럴까요? 멕시코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점령당하던 16세기 초 멕시코에는 지금 멕시코 시티에 아즈테크 문화가 있었고 유카탄 반도에는 마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두 고대 문화를 싹 쓸어버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3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즈테크, 그 다음에 마야, 그 다음에 이 뉴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천주교 문화, 이게 복합적으로 존재하니까 35개나 됩니다. 35개. 멕시코 큰 나라입니다. 우리 덕분에 이번에 16강까지 갔다가 뭐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다음 8번째가 영국입니다. 31개. 9번째가 러시아 28개. 그 다음에 공동 10위가 두 나라입니다. 이란 23개, 미국 23개. 이란도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페르시아죠.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적 대제국을 만든 게 한 5분 됩니다. 5분. 그 다음에 미국이 23등이니까 적은 이유는 역시 미국의 역사죠. 미국의 식민지 역사는 한 400년 됩니다만 나라를 세운 역사는 200몇 년 되니까. 그 다음에 세계 12등이 일본입니다. 일본 22개. 13등이 브라질 21개. 오스트랄리아하고 캐나다가 공동 14등이네요. 19개씩. 그 다음에 공동 16등에 그리스와 터키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각 18개. 실제로 터키에 가보면은 훨씬 더 많게 느껴지죠. 터키, 그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터키는 나라도 크고 또 이 터키 또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문화를 꽃피운 사람들이 뭐 수천 년에 걸쳐 있습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히타이트족부터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들어갔다가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공화국 케말 파샤의 이슬람 정교 분리 개혁에 의해서 지금 공화국으로 성장하고, 이 터키도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게 아랍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하고 닮은 몽골 투르크 계통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18등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15개. 그 다음에 21등이 벨기에, 한국입니다. 벨기에, 한국이 21등. 21등 하니까 역시 한국은 그 정도 나라인 것 같습니다. 21등. 우리 1인당 국민소득도 한 26등쯤 되죠. 경제력의 크기는 한 11등, 12등 합니다. 벨기에, 한국이 같은 13개. 그 다음에 공동 23등이 페루와 스위스 12개씩. 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대충 역사가 길다. 역사가 길고 다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물론 커야 되죠. 근데 조금 의외가 파키스탄이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더 많아져야 될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가난하죠. 조금 의외네요. 파키스탄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국가 정책을 쏟아 부으면은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본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탈리 1, 2등은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인도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관광하고 관광 통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관광 세계문화유산 통계와 관광 통계를 한번 서로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자, 우선 세계 관광 통계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갔냐?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역시 프랑스입니다. 파리가 있는 프랑스입니다. 2016년 현재 8,260만이 프랑스에 도착한 외국 관광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7,560만. 세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7,560만. 네 번째가 중국입니다. 5,930만. 5등이 이탈리아입니다. 5,240만. 여섯 번째가 영국입니다. 3,580만. 일곱 번째가 독일입니다. 여덟 번째가 멕시코입니다. 아홉 번째에 아시아 국가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관광지로서 가장 인기가 있을까? 일본일까요? 인도일까요? 여기 중국이 참 4등 나왔네요. 중국을 빼고 어디가 인기가 있을까요? 바로 태국입니다. 3,260만 명이 2016년에 왔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국. 그러니까 숫자로서 수치, 입국자 숫자 랭킹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나라는 작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육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할 만한 걸 한번 보면은 우선 아시아를 봅시다. 아시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라 1등은 중국, 2등 태국, 3등은 말레이시아입니다. 4등은 홍콩입니다. 5등이 일본입니다. 일본 2,400만. 6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1,720만이네요. 1,720만. 역시 중국 관광객의 쇄도를 반영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오죠. 1,720만. 7등은 마카오입니다. 8등은 인도가 작아요. 1,460만 명입니다. 인도가 한국보다 적습니다. 아직도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역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등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인데 인도하고 거의 맞먹어요. 1,290만 명은. 그 다음에 10등이 발리가 있는 인도네시아 1,200만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통계일 것 같은데요. 뭐냐? 관광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 말하자면 수입국이죠. 1등이 어딜까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관광 수입으로 1년에 2,059억 달러입니다. 2,059억 달러를 미국이 벌입니다. 2등이 스페인입니다. 603억 달러입니다. 3등이 놀라지 마십시오. 태국입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 태국이 2016년이니까 원래 오면 500억 달러가 아니라 한 600억 달러, 700억 달러 육박을 끌어보는데요. 태국이 왜 이렇게 관광 대국이 되었을까요?
물론 해안선이 길고 인구가 한 6천만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2배입니다. 그런데 뭐 히말라야 산도 없고 저 캐나디안 로키 같은 아주 천하절경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태국 사람들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 웃고 역동적이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물가가 삽니다. 음식 좋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면 장기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 수입이 많습니다. 태국의 관광산업은 전체 GDP의 한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비교도 안 됩니다. 태국에 비하면. 요사이 태국 소년 축구단이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데 하나 놀라운 것은 9일 동안 아무도 먹지 않고 깜깜한데 갇혀 있었는데 그 표정을 보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웃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국 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불심이 강한 나라죠. 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돼 보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들입니다.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가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대접도 잘 받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당당하고 더구나 태국은 6.25 참전국입니다. 1000명 이상이 한국에서 죽고 다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관광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관광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관광으로 쓰는 관광 부분에서는 2천억 달러의 적자입니다. 2천억 달러의 적자. 무역에서 번 돈 가지고 관광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관광 수입으로 세계 5등 425억 달러입니다. 중국이 444억 달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6번째인데 402억 달러. 7등이 영국인데 396억 달러. 그 다음에 독일이 374억 달러. 9등이 홍콩인데 329억 달러. 10등이 호주입니다. 324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등이 미국, 2등이 스페인, 3등이 태국.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통계가 있습니다. 참, 여기, 그러면 한국은 어디가 있느냐? 관광 지금 수입입니다. 수입. 타일랜드가 약 5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관광 수입보다 타일랜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본은 어디냐? 일본이 지금 또 관광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306억 달러입니다. 307억 달러네요. 반올림하면은 2016년에. 한국이 좀 작아요. 172억 달러입니다. 172억 달러. 한국의 172억 달러 조금 적게 느껴집니다. 입국자가 1700만 명, 한 사람이 약 1000달러씩 쓴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이 해외 나가서 매년 쓰는 돈이 270억 달러 되니까 우리는 약 100억 달러 관광으로 순 적자가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100억 달러를 세계 도처에 이제 보태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사람이 성숙하고 하는 이런 걸 치면은 여행은 절대로 적자가 없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는 관광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 랭킹. 1등은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연간 2016년 경우에 2,5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관광에. 원래 중국이 아마 1억 5천만 명이 나갈 겁니다. 1억 5천만 명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국이 한 2,500만 나가죠. 2,500억 달러를 연간 매년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관광산업, 세계 관광산업, 그리고 세계 호텔 산업, 세계 항공산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물량공세죠. 두 번째가 관광에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1236억 달러. 정확하게 중국의 반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입니다. 800억 달러입니다. 네 번째가 영국입니다. 여행 많이 하는 나라 순입니다. 이게 바로 650억 달러입니다. 다섯 번째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403억 달러. 여섯 번째가 호주 사람. 이 인구에 비해서 호주 사람이 여행 참 많이 하네요. 308억 달러를 씁니다. 캐나다 사람 287억 달러 연간. 러시아 240억 달러를 씁니다. 아홉 번째가 한국입니다. 272억 달러를 씁니다. 매년 272억 달러인데 이건 2016년 통계고 2017년에는 306억 달러네요. 306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와,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더 여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인구 비례로 아마 여행 많이 하는 걸로 치면 세계에서 아마 몇 등 갈 거예요. 인구 비례로는, 인구 비례로. 자, 이렇게 세계의 가장 큰 산업은 과거에는 석유 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뭐 IT일지 모르겠는데 실질로는 여행 아닐까요? 여행과 연관되는, 여행하면 우선 호텔, 항공,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여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고 이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역시 신기한데, 아름다운데, 거대한 데를 가보고 죽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지구에서 태어나면,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에서 태어나면은 이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도 보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산도 보고 이 지구를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